14화 예고편에서는 정금이가 위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엄마한테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는 간호사의 얘기에 병실로 달려간 정우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설마 최종화를 앞두고 엄마가 죽는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정우에게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죠. 이제 보영과 다은 사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정우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금이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정금이와 고창수는 정우가 10년이라는 시령을 받았음에도 그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보영 시신을 유기한 정우차를 폐차하는 대신 10년 동안 아무도 몰래 컨테이너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현구탁도 당연히 정우차를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창수는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재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흉물스럽다고 하는 사건 현장인 창고를 그대로 보존한 것이죠. 민수 엄마는 창고를 부수지 않고 보존하는 이유에 대해 죽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했었는데요. 하지만 창고 안에 주유한 영수증 등을 포함해 10년 전 물건들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보아 오늘을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과 현명한 처신으로 결국 정우가 누명을 벗게 된 것이죠. 고창수도 사망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실 정훈의 가족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어느 집보다 행복한 가정이었죠. 부자지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웃음이 함께하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고창수와 정금이는 이웃들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눠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줬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영이네 집입니다. 14화에서는 정금이가 깨어나 누명을 벗은 정우와 웃는 얼굴로 재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금이에게 있어 바램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출소한 정우에게 따뜻한 밥을 손수 지어 먹이는 것이었죠. 그는 하나뿐인 아들 정우가 너무나 보고 싶었음에도 붙일 수 없는 편지만 쓸 뿐 면회 한번 가지 않는 것으로 정우를 서운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감옥에 있는 정우를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만이라도 정우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예영실이 박형식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죠. 그는 본격적인 도지사 선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중들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 한 가지 부탁이라는 것이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박형식이 살인을 하고 19살 고등학생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에서 사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죠. 조작된 유언의 예영실은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지지하고 연설을 듣고 있는 대중들도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몰랐다는 것으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한 가정과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진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는 결코 선거에 완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형사 노상철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박형식의 죽음에 오열하는 정우를 보며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부검이 있다고 말이죠. 결국 부검을 통해 그에게 약물이 투입된 것이 확인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의 당일 행적을 조사해보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죽기 바로 직전 여진한테 문자를 보낸 내역까지 있으니 말이죠. 예영실이 이런 모든 일 처리를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분명 그의 비서를 통해 처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비서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영실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노상철의 수사는 결국 예영실의 턱 밑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예영실이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서를 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내가 불리해지면 남편도 죽이는 마당에 비서를 처리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죠. 비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미수에 그치면서 결국 분노한 비서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며 예영실은 자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화에서 현구탁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추측해보는데요. 그는 정우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으로 보이죠.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분노한 현구탁이 화실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화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우를 향해 이제 다 정리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화실을 불태움으로써 정우도 함께 보내버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화실지 하에는 수호의 비밀 공간이 있죠. 수호는 그 비밀 공간에 다은이 있기에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두 사람이 다투는 이 시각에 그가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구탁이 정우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급박한 순간에 정우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달려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으로 도망치려던 현구탁은 불길 속에 뛰어드는 수호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그를 구하려 현구탁 또한 화재 속으로 달려들 것으로 보이죠. 결국 지하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차고 수호는 쓰러진 정우를 구해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상은 너무 잔인한가요? 현구탁과 정우가 쓰러져 있는데 수호는 현구탁이 아닌 정우를 구해내는 것이죠. 수호 입장에서는 현구탁 또한 아버지기 전에 정우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결국 현구탁은 연기에 질식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구탁에게 있어 최고의 천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현구탁이죠. 현구탁 같은 부모에게서 어떻게 수호와 건우 같은 자식이 있나 싶습니다. 현구탁이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문득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정우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가 쓰러진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정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현구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창수는 정우 조사 과정에서도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정우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현구탁은 집에서 피 묻은 운동화가 나왔다며 그를 몰아붙이며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했죠. 어쩌면 고창수는 사건 진행 당시에는 현구탁의 설득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구탁은 미성년일 때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10년형을 받게 되지만 성인이 되면 20년형을 받게 된다며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했죠. 고창수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이를 수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후 고창수가 현구탁에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이죠. 현재 정우처럼 재수사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그가 차를 폐차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보관했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구탁 입장에서는 고창수가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건으로 실랑이를 벌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현구탁이 진실을 말했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고창수가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종화에서는 모두가 처벌받으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드라마에서라도 사이다 결말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